박지원 의원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부인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히 덕수를 보내려고 정한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미술계의 큰 손으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만 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한덕수는 차주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경찰도 지금 검찰에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중대한 증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꼼수 뒤에서 중요한 부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갈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방첩사가 검찰의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최근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성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일선에 하달했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경기 과천 성관위에는 정보사 요원 10여 명이 곧바로 투입됐고 방첩사 병력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지난 14일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사령관이 정 1차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수본부장을 소환해서 검찰이 체포까지 하려고 하죠. 두 기관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려는 것 같은데 사태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는 현재 민주당이 경찰 위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두창이가 돌아오면 끝장날 겁니다. 그래서 뒤를 보지 않고 가는 것인데 그 부분 중 하나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 문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인데 네. 윤석열 피의자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별도의 지시를 이제 하달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들이 지시사항으로 담겨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경제부총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건데 그 지시의 내용이 하나는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건데 국회 운영비는 예산안 지난해 통과됐던 거에 맞춰 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따지면 이건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제 국회는 우리 계엄법이나 헌법상으로 국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호되는 대표적인 헌법기관이에요. 비상계엄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국회를 열고 닫고 하거나 뭐 운영비를 끊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헌법적인 조치고 또 하나 굉장히 저는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비상계엄 입법부 맞아요. 네. 운영 예산을 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건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개념. 우리 헌법상 어디에도 없고 법률상 어디에도 없는. 졸라 무식하다니까. 아니 입법부는 그냥 국회죠. 입법부에 다른 이름이 있거나 다른 어떤 별도 기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호. 헌법상으로 입법부는 그냥 국회 자체인데 예. 국회를 운영비를 끊어서 그 운영을 못하도록 만들고 비상계엄 입법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짜라.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시도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주목을 했던 게 추경호가 왜 국회의원들 자기네 소속 국회의원들을 따로 빼가지고 당사로 모았느냐.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했던 게 이거 국회의원들 다 잡아갈 때 같이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로 빼놨다가 국회가 무력화되고 나면 자기네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법부를 운용하는 일종의 이제 괴뢰 국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돼요.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거를 결국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때 유신하고 나서 뭐 이런 거 만들었듯이 유정회 만들었듯이 국회의원들을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로만 구성해가지고 별도의 입법부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좀 그 증거다. 그런 어떤 계획을 공유했거나
적어도 의사를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따로 빼가지고 당사에 모여있게 했었던 거 아니냐. 굉장히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명칭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이나 박정희급의 반헌법자다. 그걸 좀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은 언론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도하지만 이거 매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탄핵 심판에도 저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떡수가 국힘하고 붙어먹어서 지가 무슨 대통령인 줄 알고 200명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 보시고 덕수가 노리는 게 무엇이었는지 보고 드립니다. 권성동이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보는 거거든요. 뭐 걸리면 좋고 아닌 말고인 상태라서 그게 실제로 말이 돼서 주장한다기보다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뭐 뉴스에 관심 가지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저희가 몇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저것도 심지어 이미 8년 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안 먹힐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지 신분이 같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위와 직책이 같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라는 이제 본연의 직책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3분의 1로 올라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정필승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는 걸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시켜가지고 직무정지 시키고 경제부총리가 다음에 받아가지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거나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그러면 뭐 사실은 문제 없이 또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그때 해봐야 늦습니다. 상관없는 얘기다. 네, 한덕수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검찰 캐비넷이 두려워서 작금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보다 더 심각한 죄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플리바게닝, 즉 자신은 완벽하게 빼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고 극딜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받을 리도 없고 현 상황을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라 생각해서 좀 더 버티다 보면 무언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한덕수의 생각은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다음 타자와 민주당이 교감을 한 것 같은 움직임이 빠르게 경찰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고 한덕수는 남은 인생 대부분을 콩밥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윤두창과 함께 내란 수계로 역사에 남아 끝내 눈물로 말년을 보낼지 다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